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4장 확률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단어가 확률 변수예요. 이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에서만 핵심적인 단어가 아니라 통계학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률 변수에서 variable, 변수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random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variable이라는 단어는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변수에서. 근데 통계에서는 random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확률 변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란 첫 번째 어떤 단어는 확률 실험 했습니다. 확률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확률 실험 이 부분은 제3장 토픽 1에서 다뤘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이라는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보통 화학에서 많이 쓰이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 H2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O2하고 뭐였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것이 2H2O 즉 물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화학 실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를 더하면 특정한 조건에서는 무조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통계에서는요, 이 앞에 확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확률, 여기서 보다시피 이 랜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랜덤이라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실험을 하면 앞면 또는 뒷면의 결과를 얻게 되고, 카드 한 장 뽑기 실험을 하면 다이아몬드 A에서 스페이드 Q 등 52개의 카드 중 하나를 얻게 된다. 또 주사위 던지기 실험을 하면 윗면의 점이 1개에서 6개 중 하나를 얻게 된다. 이 실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화학 실험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특별한 조건 하에서 물이 나옵니다. 무조건 물이 나옵니다. 다른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전을 던져 볼게요. 동전을 던지기를 하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화학 실험에서는 확정적으로 물이 나오지만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면이나 뒷면 둘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실험이라고 하는데 뭐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다 우리는 확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동전 던지기 전에는 앞면과 뒷면 중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이처럼 결과가 확률적으로 얻어지는 실험을 확률 실험이라고 합니다.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알긴 하는데 확정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률 실험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에서 확률 변수가 되려면 확률 실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확률 실험에서 또 하나 수치를 부여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x, y, z 등 영문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이렇습니다. 다 소문자로 쓰잖아요. 대문자는 첫 번째 그 문장의 처음에만 쓰이고요. 나머지는 소문자에 씁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률 변수랑 이런 소문자는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문자를 안 쓰고 대문자를 써요. 그리고 또 필기체를 표시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이게 확률 변수구나 아니면 본문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꼭 영어를 쓸 필요는 없고 필기체를 쓸 필요는 없는데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문자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필기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 확률 변수는 결과의 수치를 부여한다 그랬죠. 1. 결과의 수치가 부여되고
이 확률 실험이 전제가 되는데요. 확률 실험이 전제가 된다는 건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확률 변수가 되고,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확률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률 변수가 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량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성적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을 다루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량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얘기하면 바로 통계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다음의 경우가 확률 변수인지 아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위에 나온 숫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사위를 던질 때 위에 나온 숫자가 뭐가 있죠?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오죠. 첫 번째 조건인 수치 부여됐나요? 네, 수치는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번 쓸게요. 1번 조건 부여되어 있습니다. 확률 실험인가요? 즉 불확실합니까? 라고 하는데 불확실하죠.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오는 건 알지만 무엇이 정확히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을 다룹니다. 그래서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1은 확률 변수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앞면 또는 뒷면이래요.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온답니다. 1번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겠습니다. 수치가 부여됐나요? 수치가 부여되지 않았죠. 글자가 부여됐죠. 앞면, 뒷면이란 글자가 부여됐고 수치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확률 실험인가요? 즉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노기 때문에 이것은 확률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어제의 종합주가 지수. 어제의 종합주가 지수가 불확실한가요? 수치가 부여되나요? 네, 수치는 부여됩니다. 그렇죠? 종합지수니까 숫자예요. 그런데 불확실한가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혹은 신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가 놓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어제 종합주가 지금 뭐가 나는지 모르는데요. 모르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불확실하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인터넷 보면 있는 거니까.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확실하냐 아니냐입니다. 네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내일의 종합주가지수. 내일의 종합주가지수는 얼마가 나올까요? 글쎄요. 내일의 종합주가지수는 2000에서 3000 뭐 사이겠죠. 그러나 뭐가 나온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수치가 부여되죠. 수니까 수치가 부여되죠. yes입니다. 불확실한가요? 예,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내일의 종합주가지수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통계학이란 무엇이냐 했더니 확률 변수랑 똑같다 그랬어요. 통계학은 결국 확률 변수를 공부하는 게 통계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통계학에서 뭘 공부합니까 하면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내일의 종합주가지수. 내일의 종합주가지수를 분석할 때 어떤 툴이 필요합니까? 통계학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의 종합지수를 할 때는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통계가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1번은 통계학이 다릅니다.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예제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걸 다루는 게 통계학이에요. 내래 종합주가수라든지 즉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숫자적으로 정량할 수 있는 학문, 그런 분야를 다루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진 때 나오는 앞면 또는 뒷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앞면 또는 뒷면. 이게 페어한, 즉 잘 깎인 동전이라면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뒷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영문 대문자로 하니까 X 대문자 필기체로 표시하고 앞면 뒷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확률 변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숫자가 아니고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면 뒷면은. 자, 그럼 왜 이런 걸 우리 통계학에서는 다루지 않을까요? 참 좋은 분석인 것 같은데, 앞면 또는 뒷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불확실한 상황에서 궁금한 게 뭐합니까?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종합지수를 볼게요. 내일의 종합주가지수 불확실하죠. 궁금한 사항이 뭘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일 종합지수가 얼마쯤 될까? 이건 일종의 평균값 또는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내일의 종합지수 얼마 돼? 하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0에서 3000. 이거 답이 의미가 있습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2000에서 3000. 그래서 어쩌라고? 얼마쯤 된다는 거야? 한 숫자로 하나로 되는 게 좋잖아요. 대답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대값인데 그게 얼마쯤 될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일 아마 2700쯤 될 거야.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죠.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00에서 3000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대값 2700쯤 될 거라는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글자로 표현한다면 기대값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쯤 될까 하는 질문의 또 하나에는 궁금한 거는 불확실성의 정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래요. 내가 기대값이 27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불확실한 경우와 조금 불확실한 경우 두 가지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코스피 지수가 2700쯤 돼. 근데 불확실해. 아주. 무슨 뜻입니까? 내일 2700쯤 될 텐데 나 잘 모르겠어. 아마 범위가 굉장히 넓을 거야. 예를 들면 2200에서 3100 사이야 하는 얘기고, 불확실성이 작다는 뜻은 뭐예요? 거의 2700 근처에 있을 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은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얼마쯤 될까와, 즉 기대값이요, 불확실의 정도예요. 이 불확실의 정도는 우리가 variance로 표현합니다. 분산이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 사항은 기대값과, 나중에 배우겠으면 기대값은 E of X라고 합니다. 기대값과 분산이에요. 기대값과 분산, 이거를 나타내려면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에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자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x를 이렇게 정의하자. 1 또는 0이 나온다고 하고, 앞면이 나오면 1이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면 0이라 하자. 그리고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뒷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 변수가 될까요? 네, 확률 변수가 이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이고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확률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여기서 말한 기대값 구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으면 구할 수 있고요. 불확실성의 정도, 즉 분산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변수 얘기를 했었죠. 변수는 무엇인지 볼게요. 수학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숫자에 3을 곱했더니 6이 나왔어. 그 어떤 숫자, 이 물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x라고 놓고 이걸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3 곱하기 x는 6이라고 하고 x를 풀면 2가 나옵니다. 이 x를 변수라고 하죠. 그러면 통계학에서 배우는 확률 변수와 변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수도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숫자입니다. 숫자죠. 확률 변수도 숫자를 부여한다고 했죠. 숫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불확실하냐 아니냐예요. 숫자를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불확실하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변수는요, 불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반면에 확률 변수는요, 불확실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3 곱하기 x에서 6인데 불확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모르냐 아니냐가 불확실하냐 아니냐는 그거랑 관련이 없죠. 아느냐 모르냐와 불확실하냐 아니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주사위든지 이런 경우와 같이 1, 2, 3, 4, 5, 6 중에 어느 게 나오는지 몰라 하는 것이 불확실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답은 무조건 2예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답은 무조건 2예요. 그러나 주사위를 던지면요 어떻습니까? 2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 정상적인 거예요. 2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이 나오는 것도 정상적이에요. 맞는 거고요. 반면에 변수는 어때요? 2가 답이에요. 나머지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통계학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다룬다면 수학에서는 반면에 확실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는 왜 중요할까? 확률 변수는 응용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주식은 1년에 주가가 얼마가 될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말은 이렇게 길게 했지만 x를 이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년의 주가 라고 하면 이 문장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얼마가 될까 하니까 그거의 기대값 그리고 분산을 구하면 통계학적인 분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1년의 가치가 얼마일까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률 변수 x를 뭐로 넣으면 될까요? 이 부동산의 1년 후 가치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부품의 불량률은 얼마 될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길게 썼지만 간단하게 통계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x는 부품의 불량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불량률이라고 쓸게요. 부품 빼고 기니까 문장이 짧게 불량률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수면제를 복용하면 몇 시간에 잘 수 있을까? 이 문장에서 확률 변수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x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수면제 복용 후 수면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수면 시간의 평균 수면 시간 혹은 기대 수면 시간 그리고 그거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쉽게 확률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통계학적인 분석인 기대값, 분산,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